다음 소식입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이슈를 언급하면서 정치권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개헌 언급 과정에서 나온 발언인데 조 의장이 국민의 선택 문제다 열어두는 듯한 언급을 한 건데요. 이후 원론적인 발언이었다며 수습에 나섰습니다. 최주현 기자입니다.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가진 조정식 국회의장. 내년이 개헌의 적기라는 점을 설명하던 중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이어갔습니다. 권력구조 개편 관계에서 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 이런 등등은 그건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의 선택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국민 여론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을 열어둔 개헌 가능성을 언급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가능성을 일축해왔습니다. 국민의힘의 도움이 없으면 개헌은 불가능하죠. 헌법 제128조는 임기 연임, 중임을 위한 헌법 개정은 현 대통령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조 의장 측은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국민적 공감대와 정치권의 합의를 바탕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연임을 위해 국회의장이 총대를 매기로 한 거냐, 이게 독재고 내란이라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범여권에서도 망해먹으려고 작정했냐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손인혜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조정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대통령을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조정식 의원을 특보로 데려가더니 이런 개헌을 하기 위한 특별 교육을 시켰던 모양입니다. 정말 연임 개헌을 추진한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내란이 될 것입니다. 부동산, 주식 문제를 앞세워 취임 1년 만에 온 나라를 지옥으로 만들어 놓고 앞으로 4년도 아득한 마당에 연임을 하려 한다면 남은 임기도 다 채우지 못할 것이라고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대통령 스스로 연임은 없다고 선언하라고 압박했고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독재로 가는 길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연임 구상이 포함된 개헌 논의엔 일절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범여권에서도 거친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노무현 정부 천호선 전 청와대 홍보수석은 조 의장을 향해 망해먹으려고 작정했나 언급조차 치명적이라고 했고 조국 전 대표의 후원회장을 지낸 한인석 교수는 대통령과 집권당을 무간지옥으로 끌고 가는 소리라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차기 당대표 뽑는 민주당 전당대회가 권리당원 투표 시작과 함께 본격적으로 막이 올랐습니다. 3명의 당권 주자들 이래서 날 뽑아야 한다. 당심 공략에 나섰는데요. 뭐라고 외쳤을까요? 이기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권리당원 투표 첫 투표지인 충청을 찾은 정청래 전 대표. 전통 지지층 당원 표심을 겨냥했습니다.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듯 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당원 주권 정당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개혁이 생명입니다. 문조 털레유 같은 멸칭을 쓰는 건 해당 행위라며 강력한 조치를 약속했습니다. 전날 충청권을 찾았던 김민석 전 총리는 오늘 다음 경선 지역인 경남으로 향했습니다. 투표율이 높아야 유리하다는 판단에 당원 100% 투표를 외쳤습니다. 이상한 사람들이 끼어들어도 다 압도할 수 있는 압도적인 100% 당원 투표가 돼야 하기 때문에 저는 당은 무조건 투표율을 올리기 위해 전력을 투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거 없이 대통령을 비난하면 진보 진영도 비판하겠다며 친명 후보를 부각했습니다. 충청 지역을 누빈 송영길 의원은 차별화를 시도했습니다. 대통령과 싸움하는 저는 정청 후보도 아니고 그렇다고 대통령을 뒷받침하는 김일성 후보도 아니고 저 송영길 대통령을 뒷받침하면서도 대안과 미래를 제시할 수 있는. 오늘 진행된 온라인 투표는 시스템 오류로 한때 차질을 빚었습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자, 이 민주당 내에서 이렇게 싸워도 괜찮냐는 우려가 나올 정도로 이 전당대회가 과열 양상입니다.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들이 양 팀으로 갈라져 더 크게, 더 강하게 상대를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이솔 기자입니다.
최근 당원들을 만나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가덕도 피습 사건을 언급한 한민수 의원. 제가 어떻게 감명이겠습니까? 2024년 1월 2일 가덕도 테러 현장에서 당시 이재명 대통령님의 테러로 인해서 흐르는 피를 멈추게 한 손수건이 제 손수건입니다. 친명계 최고위원 후보들은 친청 후보가 친명 마케팅을 한다며 집중 포화를 쏟아냈습니다.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대통령이 흘린 피까지 팔아야 했다고 했습니다. 지열팔이, 손수건팔이라는 원색적인 비난도 나왔습니다. 상대 진영을 향한 날선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반명 분열주의의 극치를 보여준다. 반명 분열주의의 끝판왕으로 이제는 나섰다. 김민석 후보님 섭섭합니다. 본인을 지지하지 않는 최고위원 후보는 어쩐지 이렇게 구박하는 느낌이 드는데. 당대표 후보와 최고위원 후보가 두 팀으로 갈려 팀전 양상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당내에서는 아직 3주 이상 남았는데 벌써 이렇게 과열될 경우 전당대회 이후 봉합이 되겠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소리입니다. 자, 조만간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죠. 발표 앞두고 서울 지역, 특히 한강벨트 민주당 의원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때 한강벨트 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많이 내줬는데 이 부동산 민심을 놓치면 총선 망한다고요. 특히 부동산 세금은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 청와대에도 우려 목소리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혜주 기자입니다. 최근 민주당 지도부 비공개 회의에서 부동산 이슈에 대한 우려가 터져나온 걸로 파악됐습니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방향엔 동의하지만 정교하지 못할 경우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데 공감했다고 전했습니다. 정부가 곧 발표할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보유세 인상이 거론되면서 수도권, 특히 한강벨트 지역 민주당 의원들 우려가 큽니다. 한강벨트 한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부동산 표심이 승부를 갈랐다며 보유세, 거래세 인상하면 총선에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의원은 똘똘한 한 채마저 손댄다고 하니 지역 민심이 흉흉하다고 했고 이미 7월 재산세 고지서 받고 주민들 심기가 불편하다는 의원도 있었습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지금 정부안으론 안 된다는 서울 의원들 공감대가 있다며 청와대에 우려를 전달 중이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소환하며 직격했습니다. 부동산 세금 확 줄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세금은 올리겠다고 하고 후보 시절 공약과 지금의 정책이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모레 세제 개편안 당정 협의에 나섭니다.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중앙선관위가 청사 방호를 강화하는 목적으로 철제 울타리를 내년에 만들 예정입니다. 경계 초소도 만든다는데요. 지난 계엄으로 선관위가 국가 중요시설 최고 등급으로 지정됐기 때문이라는데 국민 세금으로 요새화를 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김승희 기자입니다. 지난 5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과천청사 방호를 강화하겠다며 정부에 제출한 내년 예산 요구 자료입니다. 예산 14억 6,300만 원 순증을 요청했습니다. 철제 울타리를 높이는 데만 1억 5천만 원을 쓸 방침입니다. 현재 청사를 둘러싼 울타리는 약 1.7m 높이입니다. 선관위는 이걸 2.7m까지 높여 담을 넘을 수 없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경계 초소 2곳 설치에 2,400만 원, 방호 관제실 마련에 2억 4,100만 원, 직장 예비군 총기 보관함과 전투 장구류 비치, 대공 방어 시설인 안티드론권 구비 예산도 잡았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일부 군 관계자들이 청사에 진입한 이후 국가 중요시설 가급으로 지정된 데 따른 조치란 게 선관위 설명입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통합방위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예산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지방선거 부실 관리로 질타를 받고 있는 선관위가 국민 세금으로 청사를 요새화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